저희 취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여러분께서 손에 손을 맞잡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우리 당의 위기를 말합니다. 어떤 분은 계파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세대 교체를 말합니다. 우리 당이 마땅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위기의 본질일까요? 국민들은 묻습니다. 너희가 다수당이 되면 내 어렵고 고단한 삶이 바뀔 수 있나? 너희가 집권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 수 있나?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삶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당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당을 잇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생활정당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다시 호남이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 현안만 쫓아다니는 정당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어르신들의 삶을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바꿔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야 총선도 대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를 잇는 우리 당의 성장 전략을 만들겠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경제, 골목상권을 살리는 경제, 가계소득을 높여주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독재와 싸우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에 맞섰다면 저는 갈수록 양극화하는 소득 불평등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정면으로 선거하겠습니다. 그 길에 호남이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국민은 박근혜 정권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35%로 추락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무능 정권, 역대 최악의 불통 정권, 기강 붕괴의 통치불능 정권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청와대와 내각을 정면 쇄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꾸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국민이 불행해지는 사태를 저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박원순 저격투기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공작에 이어 다음 대선 공작이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그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개파 논란 제가 없애겠습니다. 당 운영과 인사로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대표가 움켜쥐고 있던 공천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천제도로 공천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그것이 신뢰받는 정당, 이기는 정당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당이 호남에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의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 당이 호남의 지지에 안주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호남의 기득권이 됐기 때문입니다. 호남에서 아무리 밀어줘도 바깥에 나가서는 자꾸 지기 때문입니다. 호남의 요구는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일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역할만큼은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당의 지지를 끌어올리는데 제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표가 되면 지난 대선 때 받았던 48% 지지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 때까지 우리 당 지지도를 4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지휘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당대표 선출 기준 딱 하나입니다. 누가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을 이기는 당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되면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가 되면 정권 교체의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우리 당의 얼굴로 원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저 문재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총선 승리, 정권 교체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광주가 다시, 호남이 다시 나서주십시오. 우리 당의 변화, 우리 호남이 이끌어주십시오. 저 문재인과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제가 TV당은 똑똑하게 말하는 박지원입니다. 저는 약 한 달 전 봉화로 가서 권양숙 여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권양숙 여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얼굴에 서기가 비친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항상 이길 때는 박지원 후보처럼 서기가 비치는데 이번에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아침 이호 여사님께서는 오전 10시에 조경태 의원이 다녀가면서 꼭 박지원의 당선을 위해서 전국을 열심히 뛰겠다 했으니까 당선되라는 전화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중앙당에 한번 못 가보고 전라도로 하방에서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해야 열심히 해서 광주, 목포에서는 92%, 우리 호남에서 90%를 목표를 주었지만은 문재인 후보는 패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고향에서도 패배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호남 분들에게 참으로 죄송하고 잘못됐다, 이 반성을 먼저 여러분에게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호남 지지를 너무 당연시 합니다. 공천 갈등, 친노 비노, 지금까지 친노가 독점을 하고 지난 공천도 친노가 다 했지만은 이제 그러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당권도 대권도 모두 걸머지겠다고 합니다. 꼴도 먹고 알도 먹고 심지어 집 불태워가지고
째고 가려고 합니다. 만약 문재인 후보가 당권과 대권을 먹는다고 하면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당의 대권 후보를 생각하는 안철수 대표, 정세균 대표 모두 나와 계십니다. 이외에도 박원순, 안희정, 박영선, 김두관, 천정배 모두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산이고 잠룡입니다. 만약 문재인 후보가 당권을 잡는다고 하면 이 대권 후보들이 협력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면은 제2의 정동영, 제2의 정동영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박지원이가 당대표가 되어서 모든 대권 후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을 저는 약속드립니다. 세상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총편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 반 만에 총편 나가겠다고 결정하는 분, 이런 분은 만약 당대표가 돼서 결정하는데 임기 넘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 박지원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노무현 때는 부산 정권이라고 하고 부산 강연에서는 영남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지역주의이지. 우리 호남은 표만 주고 참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를 뽑지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하는 전당대회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고 협상할 때는 과감하게 협상하는 정치력 있는 박지원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파도 없습니다. 김대중 개파 있습니까? 박지원이 당대표 된다고 해서 건너갑 고문 공천 줍니까? 김옥두 총장 공천 줍니까? 이제 와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친노들은 불이익을 받고 친노들은 안 쓰겠다,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은 2년 반 전에 친노가 청와대 정부 안 들어간다고 성명을 발표했으면은 문재인 후보는 여기 있지 않고 지금 청와대에 계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이제 총선 대선 승리로 이끌 박지원입니다. 아름다운 꿈을 가진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평생 조국에 충성하고 국민만을 사랑했던 그의 이름은 김대중이었습니다. 반독재 민주화의 길에서, 정권 교체의 길에서 사리사욕이라곤 단 하나도 없었던 그의 이름을 가리켜 우리는 김대중이라 불렀습니다. 김대중의 시대에는 친노와 비노가 없었고 영남과 호남이 따로 없었습니다.
친노의 길만 옳다면 문재인이 정답입니다. 비노의 길만 옳다면 박지원도 정답입니다. 영남 대표가 맞다면 문재인이 정답이고 호남 당권이 맞다면 박지원이 정답입니다. 김대중의 길이 노무현의 길과 다르다면 이인영은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면, 당장 우리 안의 싸움을 끝내야 한다면 이인영이 정답입니다. 오직 김대중의 길과 노무현의 길이 똑같다고, 하나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인영은 강력히 정답이 되겠습니다. 김대중의 꿈은 우리들의 꿈이었습니다. 오직 서민과 중산층을 사랑했던 그의 이름이 김대중이었습니다. 기름진 호남 벌판의 농업과 농촌을 사랑했고 농민이 유독 많았던 이곳 전남의 호남인들은 그래서 그를 희망이라 불렀습니다. 노동자들은 그에게서 월급이 오를 거라 기대했고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를 기원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의 날 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에서 우리 모두는 정리하고 비정규직의 고단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대중소기업의 상생경제의 그 길에서 을들의 눈물이 멈출 것이라고 우리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김대중의 꿈이었으며 마땅히 오늘 우리가 이어가야 할 김대중의 시대입니다.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밤을 지새웠던 김대중의 열정은 언제나 민생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당권, 대권 논쟁도 없었으며 개파, 패권, 지역 당권이라는 낡은 구호는 아예 없었습니다.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진 오늘의 우리 이 전당대회가 김대중 대통령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이 벌이고 있는 당권, 대권 싸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올해 다시 김대중의 대중경제론과 서민 중산층의 깃발만을 움켜쥐고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저 정부 대기업에 맞서서 오직 온몸을 다해 서민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지켜내는 길에만 달려가겠습니다. 김대중의 길과 노무현의 길을 싸움 붙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지역구도를 깨뜨리고 우리 당이 완전히 하나 되는 개파 질서를 해체하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안의 분열을 이대로 둔 채 내년 총선도 후년 대선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언제나 단결은 우리의 무기였고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부심이었지 않습니까? 친노도 비노도 다 틀렸다면 이인영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영남도 호남도 다 뛰어넘어야 한다면 이인영과 함께 제3의 길을, 새로운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오직 김대중의 전국 정당론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오직 김대중의 대중정당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해서 우리들의 희망이 되었던 김대중, 1941년 40대 기술원의 청년 김대중, 그로부터 44년 만에 오늘 다시 세대교체의 길에서 제2기 김대중, 제3의 김대중이 되어 희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1994년 영국의 노동당, 당시 원로들이 나서서 44세 토니 블레어로 세대교체를 이루고 세 번의 총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님, 마땅히 박지원 대표님께서 앞장서서 우리 당의 원로분들과 함께 세대교체 길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8년 미국의 민주당, 케네디 가문은 미국 민주당 내 최대 중심 세력이었지만 과감히 자신들의 패권을 포기하고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48세의 오바마로 세대 교체를 단행하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의 시대를 만들며 정권 교체의 길로 갔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오늘 마땅히 문재인 후보님께서 앞장서서 진노 세력들과 함께 가셔야 할 길이 바로 이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로 가는 길이 바로 이렇게 다 내려놓고 새롭게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미래로 가는, 승리로 가는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세대 교체보다 더 강력한 야당의 길은 없습니다. 세대 교체보다 더 완전한 통합의 길은 없습니다. 세대 교체보다 더 확실하게 이기는 승리의 길은 없습니다. 저에게 세대 교체의 칼을 주십시오. 저에게 세대 교체의 장을 주십시오. 박근혜 정권과 맞서서 저들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겠습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저는 승리에 몸만 굶주렸습니다. 반드시